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혼자 공부하시느라 힘드시죠?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온라인 자료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네이버 블로그. 여기 자료가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특히 핵심 기출문제를 딱 뽑아서 그 원리랑 풀이 전략까지 오늘 확실하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학습 목표는 명확해요. 이 유형의 문제, 오늘 완전히 끝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전기화학의 기본 중의 기본. 묽은 황산 H2SO4, 용액에 구리 CU와 아연 ZN판을 넣으면 전지가 된다. 이때 양극의 플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택지는 1번 구리판이며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2번 구리판이며 산소기체가 발생한다. 3번은 아연판이며 산소기체 발생, 4번은 아연판이며 수소기체 발생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네요. 이 내용은 그 김성수 워라곤드 킴 님이 운영하시는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포스팅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그냥 시험에 자주 나와서? 물론 그것도 맞는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그 전압 V랑 전류 A 있잖아요. 이걸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담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기 설비를 다루는 기능사라면 이 원리 이해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이 기본을 알아야 좀 복잡한 회로나 장비를 이해하는데 기초가 딱 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정확합니다. 이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핵심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 두 개, 여기서는 구리 CU랑 아연 ZN이죠. 이 금속들을 전기를 통하게 하는 용액, 그러니까 전해질 용액, 여기서는 묽은 황산 H2SO4고요. 여기다 딱 넣으면 뭐랄까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화학 반응이 저절로 일어나면서 전기가 흐르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그 1800년대에 볼타가 처음 발견한 볼타 전지의 기본 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수많은 배터리에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할 수 있죠. 화학 반응이 전위차, 즉 전압, 볼테이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원리는 알겠어요. 근데 꼭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면 헷갈리는 게 있단 말이죠. 구리랑 아연 중에 도대체 어느 쪽이 플러스 극, 어느 쪽이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둘 다 금속인데 역할이 어떻게 나뉘는 걸까요? 이게 시험장에서 잘못 판단하면 바로 그냥 오답으로 가잖아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온화 경향이라는 개념이 딱 등장합니다. 모든 금속은 이제 물이나 산용액 속에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정도가 금속마다 다 달라요. 쉽게 말하면 어떤 금속은 전자를 아주 쉽게 내놓고 양이온이 되려고 하고 또 어떤 금속은 전자를 상대적으로 좀 덜 내놓으려고 하는 거죠. 이 상대적인 순서, 서열을 쫙 정리한 게 바로 이온화 경향입니다. 혹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칼카나마, 아라철리, 준압, 수구, 수음, 백금 이렇게 외웠던 기억 어렴풋이 나시나요? 네. 그거 진짜 입에 막 붙도록 외웠던 기억 나네요. 칼륨, 칼슘, 나트륨. 순서대로 관응성이 크다고 배웠던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바로 그 순서예요. 그 순서에서 앞에 있을수록 이온화 경향이 크다. 다시 말해 전자를 더 잘 내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아연 ZN하고 구리 CU를 비교해보면 아연이 구리보다 훨씬 앞에 있어요. 그 순서가 R, Z, 철, 구 이렇게 되거든요. 따라서 아연이 구리보다 전자를 훨씬 쉽게 내놓고 아연이온 ZN2+가 되려고 합니다. 전자를 내놓는다는 건 산화된다는 의미고요. 이렇게 전자를 내놓는 쪽이 바로 전지의 음극, 즉 마이너스 극이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약간 혼란스러운데요. 보통 반응성이 크다고 하면 뭔가 더 활발하게 전자를 막 끌어당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오히려 전자를 내놓고 음극이 된다고요? 네, 그 부분이 좀 헷갈리기 쉬운데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반응성이 크다는 건 화학 반응을 더 잘 한다는 의미인데요. 금속의 경우에는 이게 산화되려는 경향, 그러니까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전자를 잃는 게 산화 반응이고 이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을 우리가 음극, 에노드, 마이너스라고 불러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이온화 경향이 작은 구리 CU는 아연이 내놓은 전자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전자를 받는 것은 환원 반응이고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을 양극, 캐토드 플러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하, 이제 좀 명확해지네요. 그러니까 이온화 경약이 큰 쪽, 아연 ZN이 전자를 방출하는 음극이 되고
작은 쪽인 구리 CO가 전자를 받아들이는 양극 플러스가 되는 거군요. 그럼 아연판에서 나온 전자는 외부 도선을 따라서 구리판 쪽으로 이동하겠네요. 이게 바로 전류의 흐름이랑 관련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자의 흐름 방향하고 우리가 약속한 전류, 앰피어의 흐름 방향은 반대긴 하죠.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지만 전류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른다고 정의를 하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아연의 그 높은 이온화 경향 덕분에 자발적으로 전자가 이동하고 이 전자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전위차, 즉 전압, V, 볼트가 두 금속반 사이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전압이 바로 전지의 기전력, 일렉트로모티브 포스의 기초가 되는 거고요. 물론 실제 전지에서는 내부 저항, 오음 같은 요인들도 고려해야 하지만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전자를 받아들이는 양극, 즉 구리판 표면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문제 보기를 보면 기체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체인지 알아내는 게 핵심이겠네요. 산소일까, 수소일까?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구리판 자체는 아연처럼 그렇게 쉽게 이온화되지는 않아요. 대신에 용액 속에 있는 다른 물질이 구리판으로 이동해온 전자를 받게 됩니다. 자, 묽은 황산용액에는 물도 있고 황산이 이온화되면서 생긴 수소이온과 황산이온도 존재하죠. 이 중에서 누가 전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건 바로 수소이온 H+입니다. 용액 속에 있는 이 수소이온들이 양극인 구리판 표면으로 막 이동해서 아연판에서 도선을 타고 넘어온 전자, 이 마이너스를 받습니다. 용액 속에 있던 H+ 이온이 주인공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수소이온 H+가 전자 E- 하나를 받으면 중성인 수소 원자 H가 되죠. 그런데 이 수소 원사는 매우 불안정해서 혼자 있기 어려워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다른 수소 원자랑 빠르게 결합해서 안정한 수소 분자 H2를 형성합니다. 이 수소 분자가 바로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구리판 표면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체 방울, 즉 수소 기체가 보글보글하고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하면 두 개의 수소 이온이 두 개의 전자를 받아서 한 개의 수소 분자가 되는 것, 즉 EH+ 플러스 EE- H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와, 진짜 명쾌하네요. 아연이 전자를 내놓고 이게 산화, 음극, 그 전자가 구리판으로 이동해서 용액 속의 수소 이온이랑 만나서 수소 기체를 만드는 이게 환원, 양극 이런 과정이군요. 그럼 보기 중에 있던 그 산소 기체는 왜 발생 안 하는 걸까요?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 같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문제 보기 2번이랑 3번에 산소 기체가 언급되어 있죠. 산소 기체가 발생하려면 일반적으로 물 H2O 분자가 산화되거나 예를 들면 이 H2O 플러스 O2 플러스 4H 플러스 플러스 4E- 이런 반응 또는 특정 음이온 예를 들어 OH- 같은 이온이 전자를 잃는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볼타 전지 조건에서는요, 아연이 산화되는 반응하고 수소 이온이 환원되는 반응이 훨씬 더 쉽게, 그러니까 더 낮은 에너지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시스템에서 산소 발생 반응이 일어나려면 훨씬 더 높은 전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촉매 조건 같은 게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이 문제의 조건에서는 수소 기체 발생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배운 원리를 바탕으로 실전 문제 풀이 전략 이걸 한번 세워보죠. 다시 한번 보기를 볼게요. 1번 구리판이며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2번 구리판이며 산소기체가 발생한다. 3번 아연판이며 산소기체가 발생한다. 4번 아연판이며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어떻게 접근해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딱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두 금속, ZN하고 CU의 이온화 경향을 비교하는 거예요. 칼카나마 아라철, 그 순서를 딱 떠올려서 아연, ZN이 구리, CU보다 이온화 경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아연이 음극, 마이너스, 구리가 양극, 플러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따라서 양극 플러스를 묻고 있으니까 아연판이라고 시작하는 보기 3번하고 4번은 그냥 바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오, 벌써 정답 확률이 50%로 확 높아졌네요. 그럼 이제 남은 보기 1번하고 2번 중에서 골라야 하는데요.
둘 다 구리판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설명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제 양극 플러스인 구리판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만 판단하면 끝나는 거죠. 여기서 전해질이 묽은 황산 H2SO4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황산 용액에는 수소 이온 H+가 풍부하게 존재하고요. 이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환원되는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수소 이온이 환원되면 바로 수소기체 H2가 발생하죠. 따라서 수소기체 발생이라고 설명한 보기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산소기체 발생은 이 조건에서는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면 보기 2번은 쉽게 제외할 수 있고요. 정리하면 1단계, 이온화 경향 비교로 양극 음극 결정. 2단계, 전해질 종류 확인 후 양극에서의 반응 생성물 판단. 이렇게 2단계면 충분합니다. 정말 체계적인데요. 이렇게 단계별로 생각하니까 되게 복잡해 보였던 문제가 훨씬 단순하게 느껴져요. 그럼 수험생 입장에서 이 문제 유형 관련해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나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온화 경향 순서를 잘못 기억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적용하는 경우예요. 아연하고 구리는 워낙 자주 나오는 조합이라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혹시 다른 금속 조합이 나왔을 때 헷갈릴 수가 있죠. 둘째는 양극과 음극의 정의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전자를 내놓는 쪽이 음극, 받는 쪽이 양극 플러스라는 점, 이걸 명확히 해야 하고요. 셋째는 전해질의 종류를 간과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만약 전해질이 황산이 아니라 다른 물질이었다면 양극에서의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산구리 CuSO4 용액에 아연과 구리를 넣으면 구리판에서는 수소기체가 아니라 용액 속의 구리이온 CO2+가 전자를 받아서 구리, Cu 금속으로 석줄되는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전해질에 따라서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군요. 이야, 이것까지 고려해야 진짜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정말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 전압, V, 전류, A, 저항, 옴 같은 기본적인 전기 단위나 개념들을 이 화학전지 원리랑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온화 경향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높은 전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럼 이 기본 원리를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건전지나 스마트폰 배터리 같은 것도 결국 다 이런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볼타전지는 가장 단순한 형태지만 그 기본 원리는 모든 화학전지에 다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간 건전지는 아연 음극하고 이산화만간 양극을 사용하고 알카라인 전지는 좀 더 효율적인 전해질, 수산화칼륨 같은 걸 사용하죠. 리튬이온 배터리는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를 저장하고 방출하고요. 사용되는 재료나 구조는 훨씬 복잡하지만 결국에는 서로 다른 물질 간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위차, 즉 전압을 만들고 전자를 이동시켜서 전류를 얻는다는 이 핵심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 간단한 구리 아연 전지를 이해하는 것이 그 모든 기술의 출발점을 이해하는 셈이죠. 그렇군요. 오늘 정말 기본적인 문제 하나로 시작했는데 그 속에 담긴 원리랑 확장성까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의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묽은 황산에 아연과 구리를 넣었을 때 생기는 전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이온화 경향이 큰 아연, ZN이 전자를 내놓는 음극이 되고 이온화 경향이 작은 구리, CAU가 전자를 받는 양극, 플러스가 된다는 것. 그리고 양극 플러스인 구리판 표면에서는 묽은 황산 속에 있던 수소이온, H+가 전자를 받아서 수소기체, H2가 발생한다. 이거였죠. 네, 그리고 문제풀이 전략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째, 금속의 이온화 경향 비교해서 양극 플러스, 음극 마이너스 결정한다. 둘째, 전해질 용액 종류 확인하고 양극 플러스에서 일어나는 반응, 주로 환원 반응이죠. 그 생성물을 판단한다. 이 2단계를 거치면 대부분의 유사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답만 외우는 걸 넘어서 왜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응용력을 키우는 핵심이에요. 이온화 경향 차이가 전압, V를 만들고 전자의 이동이 전류를 형성하고 또 용액이나 금속 자체의 성질이 내부 저항에 영향을 미친다는 큰 그림, 이걸 그려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한 번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릴게요. 만약 이 실험에서요, 묽은 황산 H2SO4 대신에 염산 HCl을 사용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염산에도 수소이온 H+는 있는데 과연 구리판에서는 여전히 수소기체가 발생할까요? 아니면 혹시 염소이온 Cl-가 반응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또 아연과 구리 대신에 이온화 경향 차이가 더 큰 금속 조합, 예를 들면 마그네슘 Mg랑 구리 Cu를 사용하면 전지의 전압은 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한번 예측해 보시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꾸준한 탐구와 학습을 통해서 전기기능사 시험에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빛을 발할 날까지 저희가 함께 할게요.